이렇게 햇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한 게 더 중요하고 햇볕이 아무래도 가벼기에서 덜 든다. 덜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집이 축구가 아니래니까 단열 성능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반갑습니다. 구민간 주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후 살고 싶은 쩌너주택 1번 갑니다. 집이 뭐 이래 창이 하나 더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고인돌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고인돌 보시면 이렇게 다리 두 개 있고 이제 돌 이렇게 딱 올려놨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고인돌?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한 아무래도 이게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로가 3년이 도로야. 3년인 도로에 집을 져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층은 주차장과 화장실 뭐 이런 공간이 있는 거고요. 이 생활 공간이 2층에 있어요. 2층과 여기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창은 어디 있어요? 창은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건축가의 설명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밀폐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이 있으면 햇볕이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 건축물은 그래요. 남향에 아주 창을 내서 겨울에 햇볕이 들어오면 따뜻해. 근데 지금 현대 건축은 반대입니다. 햇볕이 들어와? 그러면 여름에 어떡하라? 햇볕이 들어와? 그럼 여름 커튼을 쳐? 내부에 커튼을 치죠. 그러면 열은 들어오잖아. 그 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인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창호의 단열 성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열 성능이 좋아진다? 그러면 어차피 겨울에도 열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창을 작게 내는 게 맞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이 크고 햇볕이 들어와야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겨울에 따뜻하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게 아니에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겨울은 어떻게 했냐? 햇볕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의 열을 안 뺏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차원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축가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창을 내. 아니 창을 내서 햇볕이 들어서 겨울에 따뜻해야지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축 상식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틀렸어. 현대 건축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 효율이 그러니까 자재가 좋아지면서 햇볕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여름에 어떻게 하라고? 여름에 쪄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열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 창을 냈는데 조그맣게 내는 거죠. 그래서 열을 차단하는 거죠. 여름에 거꾸로 열이 안 들어오게 차단.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다 햇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의 난방이 바깥으로 안 뺏기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 집은 창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 아니 여기 햇볕도 잘 드는데 여기다가 창을 턱 들어가지고 햇볕이 들어오면 겨울에 따뜻하지 않을까요? 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현대 건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길에서 벗어난 이 부분에는 창을 내는데 이게 방창입니다. 끝입니다. 충분해요. 요게 이제 100% 열리는 거죠. 터넨틸로에서 환기하는 이제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햇볕이 드는 게 아닌 거죠. 햇볕은 들어와. 근데 이게 크면 여름에 열이 들어오는 거니까 차단이 더 중요한 거죠. 차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 오늘 일본 고인돌집에서 뭘 배우냐? 창이 왜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햇볕은 산란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창이 요만큼밖에 안 돼. 그렇다고 방이 어둡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이 집이 건물이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래서 공간이 얼마 없어. 거기 창을 내. 당연히 그림자가 지니까 어둡죠. 근데 건물만 없으면
북쪽 이찬도 햇볕이 산란돼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보이면 이제 그래서 뭐지 주거지에 상가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아주 좋은 삼면이 도로인데 여기를 집을 져야 되고 어떻게 해요?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에 맞게 이유가 있으면 돼. 이유가. 근데 전원주택 숲속에 나 혼자 살아.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상황 그 땅에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을 보시면 여기 아까 그거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차를 세우고 하는데 여기도 하나의 가벽을 세운 거죠. 어떻게 보면 가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이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왜? 안에 여기서 이제 햇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건물은 이런 거야. 건물은 이런 건데 여기 이렇게 하나의 가벽을 세워서 여기 안에 창이 있는 거죠. 이렇게 햇볕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프라이빗한 게 더 중요하고 햇볕이 아무래도 가벽에서 덜 든다. 덜 드는데 그것 때문에 집이 축구가 아니래니까 단열 성능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주택, 에너지 효율 주택, 제로하우스로 가려면 창이 작아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요 포인트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퇴후 살고 있는 전원주택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현관이죠. 1층은 어떻게 보면 거실 주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서밖에 왜? 삼면이 도로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고죠. 2.6에 6.6에 창고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엔트러스가 있고 여기에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외투도 걸어야 되고 신발도 놔야 되고 뭐 우산도 놔야 되고 이런 공간들이 꽤 현관에 꼭 필요한 거죠. 심지어는 여기는 2.6에 방 하나 정도의 창고도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1층에 이제 화장실 세트가 제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세탁기가 세트가 있는 거죠. 3.6에 2.6에다가 다 할인해 놓은 거죠. 아니 세탁기가 주방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 이제 와이프가 뭐 남편이 뭐 세탁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요리하면서 세탁기도 보고 이래야 되는 게가 아니냐? 일본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살아 보니 모든 빨래는 어디서 나온다?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래를 하는 거죠. 여기서 세탁 건조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정리해서 그걸 들고 방으로 갈 때는 가볍잖아요. 근데 모든 빨래는 화장실에 있는데 젖은 빨래를 어떻게 보면 세탁기로 옮겨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저희 집은 화장실이 다 2층에 있어요. 그 다음에 1층에 주방에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빨래를 맨날 와이프가 1층에 내려달라 그래요. 왜? 젖은 빨래 들고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야 되죠.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세탁기가 있는 게 맞습니다. 요 공간인 거죠. 요 공간이 삼각형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쇼 올라오면 여기로 들어오면 요게 3m 요런 모양의 리빙과 식탁이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주방입니다. 여기 주방이고 여기 냉장고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죠. 여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드레스룸이 쫙 있는 거죠. 드레스룸이 쫙 있고 여기로 나갈 수도 있죠. 요게 방입니다. 요 방에 요게 아까 그 조그만 창이 있는 겁니다. 요 창에 햇볕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서 여기로 다시 다락으로 올라가고 빙글빙글 도는 거죠. 여기로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주방으로 갖고 이게 또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도는 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다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네. 여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로 올라오면 다락이고 여기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가 뭐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가는 거죠. 일로 들어가서 도로가 넓으니까 일로 들어가다 뒤로 후진하면 불편하잖아. 아니면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 뭐 심지어는 두 대도 걸쳐서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쿄는 주차장에 있는 단독주택은 비쌉니다.
오, 럭셔리네. 뭐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화단이 있는데 이거 잘할까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1층에 이제 화장실 여기죠. 여기 세면대. 근데 여기에 거의 뭐 판 거죠. 이게 바닥을 판 겁니다. 판 거서 여기 들어오면 욕조가 박혀 있는 거죠. 근데 박힌 욕조를 요거를 박아 놓은 겁니다. 박아 놓은 거죠. 딱 그래서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손잡이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고 요건데 여기에 여기 있잖아요. 그레이팅으로 되어 있는 거죠. 햇볕이 들어와야지. 아니 그레이팅 위에 테라스 나가는 문 열고 사진 보여드릴게요. 문 열고 나가면 그 삼각형 마당이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밑에 햇볕이 안 들잖아.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여기를 그레이팅으로 뚫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도 불고 햇볕도 들고 비도 오니까 여기 식물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어떤 햇볕은 잘 들진 않지만 최대한 노력을 한 거죠. 야, 너 햇볕에 강한 식물을 심어. 햇볕이 적게 들어서 살 수 있는 강한 식물. 선인장을 심어야 되나?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이 집은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목주택은 아니고요.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아까 그 삼각형 트렌치 그죠? 밑에 비도 오고 햇볕이 내려가는 거죠. 보시면 여기에 유리창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햇볕이 드는 거죠. 빛은 산란돼서 들어온다. 여기 이제 반 이게 비치고 있잖아요. 빛은 산란돼서 들어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열이 차단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이걸 없애고 햇볕이 막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가? 그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올라가면 여기 주방인 거죠. 그래서 주방에 오면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방이고 냉장고 여기로 들어오면 이제 드레스룸 안방까지 빙글빙글 도는 구조인 거죠. 이런 집이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달아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아까 요 삼각형 여기서 햇볕이 여기다 그냥 창 내면 안 돼요? 여기도 창 내도 되죠. 근데 2층은 될 것 같은데 앞집에 뭐 비치는 뭐 프라이빗한 공간이 안 되니까 이 집에 건물주는 프라이빗한 거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다락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 다락이죠. 여기 방이죠. 여기 방문으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네요.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로 들어가게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여기로도 이걸 막아버리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를 뭔가 방을 이렇게라도 더 키우는 게 어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방은 어쨌든 요 공간 다락 공간까지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창이 위아래로 두 개를 해놓은 거죠. 오늘의 그 일본 고인돌집 창이 없다. 창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아니 이거 가벽을 왜 했냐? 어디 보면 햇볕을 차단한다는 거는 여름에 도움이 되고 겨울은 열이 안 새는 게 중요해요. 내부의 온도 난방을 하잖아요. 그게 안 새는 게 중요한 거죠. 햇볕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1.5, 편리성은 1.1. 아무래도 도심지에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땅콩집 스타일의 이제 집인 거죠. 협소주택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편리성은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제 편리성이라는 게 거꾸로잖아요. 1층에 다 펼치면 그게 제 편리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1층, 2층 다락, 심지어는 1층에는 화장실만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2층에서 화장실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편리성은 떨어집니다. 좋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땅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가성비는 1.3. 그래서 이 평면도의 면적을 보시면 되게 작아요. 1층이 8평. 여기 8평. 창고와 현관과 화장실만 있는 게 8평. 2층에 올라가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층 해봤자 방 하나에 거실 주방 15평. 다락이 8평이에요. 그래서 다락까지 해서 31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층과 8평과 2층 하면 24평.
3평밖에 안 됩니다. 되게 작은 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락을 빼면 방 안에 거실 주방. 뭐 1층에 그걸 손님방이든 아이 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창고로 돼 있는 겁니다. 에너지율은 1.2. 이거는 사실은 높은 점수를 뭐 그래도 이렇게 굳이 이게 가벽으로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면 되지. 작게 내면 되죠. 너무 폐쇄적으로 이건 너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좀 너무 과하다. 아예 이렇게 할 필요. 그리고 삼면이 어쨌든 도로에 떨어졌잖아. 도로 떨어진 저쪽에 있는 거니까 2층은 그래도 거실주방하고 창을 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창을 크게 낼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막 밀폐를 하고 뭐 에너지가 어떻고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율 아이디어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 일본의 고인돌 집에서 배울 건 뭐냐? 햇볕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볕을 어떻게 차단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